한적한 어촌마을 경주시 간포읍에 화로처럼 팔딱팔딱 활기 넘치는 청춘들이 떴다. 가자미가 특산물인 간포읍에 가자미로 사과 한번 제대로 쳐보자고 야심만만하게 모인 청년들, 일명 가자미 크루라고 하는데요.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에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간포 가자미 마을의 재밌고 야심찬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간포의 청년 마을인 가자미 마을.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여기 청년들이 모두 간포에서 살아보기로 했다는 거. 듣자하니 무슨 식탁을 차린다고요? 가자미 식탁은 가자미라고 하는 간포의 대표 생산물을 가지고 지역 자원을 새롭게 해석하는 레시피도 개발하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지역의 스토리들도 작업을 하고 지역에 대표하는 밥상 이런 것들을 차려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식탁이라고 하는 자리가 밥만 먹는 자리라기보다는 지역의 지역 자원을 해석하는 그런 새로운 요리와 또 지역의 미래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청년들과 지역민들이 같이 이야기 나누는 네트워킹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포의 특산물인 가자미를 맛있게 요리해 맛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다는 실험이 바로 가자미 식탁인데요. 간포를 위해 뭉친 우리 가자미 크루들 만나볼까요? 저는 가자미 식탁의 운영부 김건영입니다. 저는 가자미 마을 기록부 박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자미 식탁 홍보부 배아람입니다. 저는 요리부에 활동하고 있는 최범석입니다. 저는 가자미 식탁 홍보부 권미란입니다. 저는 가자미 식탁 요리부에 있는 강윤혜입니다. 가자미를 비롯한 간포의 생산물을 이용해 바다를 담은 새롭고 특별한 레시피를 만들겠다. 가자미 식탁 요리부. 한순간도 놓칠 수 없다. 가자미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고 가자미 레시피의 디테일을 담아내겠다. 가자미 식탁 기록부. 가자미 식탁의 처음과 끝, 하나부터 열까지 순조롭게 굴러갈 수 있도록 가자미 식탁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가자미 식탁 운영부. 간포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가자미 마을과 가자미 식탁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런칭을 위해 사방팔방 알린다. 가자미 식탁 홍보부. 저는 평생을 서울에서 살았고 솔직히 경주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조리 관련해서 경험도 없고요. 근데 이제 행정안전부의 홍보 기사를 보고 가자미 식탁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 가자미 식탁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경험을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조리부를 신청해서 왔습니다. 바다가 있다는 게 사실 되게 좋았고요. 제 내륙 사람이다 보니까 바다를 보려면 항상 막 2시간, 몇 시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다가 보이는 데서 아예 이렇게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하는 점이 사실 좀 매력이 있었고, 새로운 공간에서 식당을 운영하여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본다라는 게 흥미로웠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는 되게 다른 영역이라서 지금이 아니면 경험해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참여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간포에 사는 동안 목표는 같습니다. 맛있는 가자미 요리를 개발하고 간포와 가자미 식탁을 널리 알리는 것. 그러자면 우선 요리가 완성되어야 할 텐데요. 책임이 막중한 요리부. 어떤 요리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간포의 바다를 담는다는 주제로 간포에서 나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가자미 고로케를 얹은 전복 리조또가 메인 요리로 갈 것 같고, 토마토를 베이스로 한 가자미 스튜가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간포에서 나는 지역 해산물을 이용한 마리네이드 샐러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자미 식탁이 완성될 때까지 5주간 간포에서 생활하게 된 청년들. 가자미 식탁을 통해 간포를 널리 알리고 간포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매일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간포에서 가자미 식탁을 만들며 생활하는 소감은 어땠을까요?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는 게 되게
좀 3주 동안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게 될까 싶었거든요. 5주 안에 뭔가 메뉴 개발까지 하고 장소 섭외를 하고 하는 게 될까 하는데 지금 3주 차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하나씩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또 재밌고 다들 대단하다, 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초반에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 다른 부서들과 함께 차근차근 가자미 식탁을 만들어 나가면서 보람차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도착한 간포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쁨을 찾아가고 있는 청년들. 간포의 색깔이 진하게 묻어있는 소셜 다이닝을 목표로 바쁘고 보람찬 5주를 보내게 되는데요. 청년들이 직접 만들 가자미 식탁이 간포에서 어떻게 자리 잡길 바랄까요? 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경주에 바다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고 간포라는 도시의 지명도 처음 들어봤었기 때문에 가자미 식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주의 새로운 모습을 알 수 있고 간포라는 도시에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쟤네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음표를 계속 보고 있었다가 마지막 다이닝을 봤을 때 얘네들이 이거 하느라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라는 게 느낌표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고 우리가 평소에 가자미를 뭐 지지고 볶고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먹을 수 있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여기서 생활을 할 수가 있네? 이런 식의 음식을 우리가 코스로 즐겨볼 수 있네? 약간 이런 게 그분들의 마음에 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자미 식탁을 준비하며 간포를 여행하고 탐색하고 배워가면서 버라이어티한 간포살이를 하고 있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찾아내고 살려낼 간포의 매력 기대되시죠? 간포는 어디서든지 바다가 보이는 곳이더라고요. 제가 생활한 공간에서는. 근데 저는 경주에 바다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바다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친절하게 외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친절한 곳이다 라는 걸 알게 됐죠.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 좀 천천히 흘러가는 곳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네, 도시에 있을 때 좀 팍팍하다 느꼈던 분들이 여기 와서는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민들도 사실 많이 사라졌고, 네, 마음이 따뜻해진다. 간포에 오시면. 가자미가 불러올 간포의 신선한 변화. 청년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즐거움. 5주의 시간이 모두 지난 뒤 어떤 식탁으로 공개될지 기대해주세요. 여기는 경주시 간포읍 가자미 마을입니다. 하나. 사장님, 네.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화동 식자재 마트에서 화로 코너를 운영 중인 일명 단칼 박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보시다시피 먹는 걸 좋아하게 생겼고요. 또 잘 먹고 다니고 제가 뭐 특별하게 맛있게 먹는 기술이나 뭐 많은 지식은 없는데 이제 워낙 또 먹는 걸 좋아하고 뭐 이렇게 먹고 저렇게도 먹고도 잘 하니까 뭐 제가 성심성의껏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회를 원래 업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제가 예. 또 오늘 횟집을 또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집이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 기대가 좀 되긴 되는데. 울산에서 제가 다니다 보면 그 신경심이라는 하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근데 뭐 전문적인 이자카야나 일식 전문으로 하는 데서만 하는 스킬인데 여기는 회센터 성지라고 조금 틀리게 이걸 고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그 신경심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가요?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식이 뭐 다른 걸 떠나서 설명하면 길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심화지도 있고. 예. 뭐 특이한 자연산거리, 뭐 전복치도 있고, 고랑치도 있고, 가오리도 있고, 가자미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회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광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뭐 제일 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국민 생선이라고 하는 게 광어, 우럭 이렇게 대표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광어를 잘하는 집이 회를 정말 잘하는 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집으로 치면 짜장 짬뽕 같은 이런 개념이 횟집에서는 광어라고 보시면 돼요. 광어를 잘하시는 분은 다른 회를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장님 맞습니까? 네. 그래도 숙성회랑 이제 활어회랑의 차이를 제일 심하게 느낄 수 있는 거. 그거는 광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저희는 보통 보시면 모든 생선은 커야지 맛있습니다. 물고기는 이왕이면 광어 같은 거는 뭐든지 커야지 맛이 있으니까 네, 일부러 큰 것만 고집을 하고 있어요. 광어를 사실 때 무조건 이렇게 볼록한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장님 손이 더 도망가. 광어 자체의 특징이 지방을 지느러미로 저축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먹이 활동을 못했을 때는 여기 있는 축적한 지방을 가지고 자기가 생명을 연장을 하는데 여기가 두툼할수록 많은 지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방이란 자체가 우리가 먹었을 때 아, 고소하다, 맛있다. 이런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숙성해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장님한테 한 4시간 전에 숙성을 좀 부탁을 해달라. 그래 해서 지금 준비된 부분도 있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건 거의 생일이 미라처럼 해놨네. 네, 이게 이제 회에 대해 3대적이 피, 물, 공기, 그 세 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 처리는 공기를 막아야 되니까. 완전 건조돼 있네. 요거는 색상이 겉껍질을 벗겼기 때문에 예, 우리 일반 광어랑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예, 1차적으로 껍질을 한번 벗긴 거거든요. 요 작업 자체가 이게 엄청 힘들어요. 이게 뭐 우리가 칼로 긁거나 이런 작업은 아니고 칼로에서 이제 비늘을 벗기는 작업이에요. 그래도 요게 지금 또 껍질이 또 붙어 있고 이거는 뭐 본다고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정말 숙달되고 많이 해보신 분만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숙성회가 일반 모양이 조금씩 틀린 이유가 제가 써는 방식을 몇 가지를 부탁을 드렸어요. 요 넓게 펴진 게 초밥식으로 먹는 방식으로 해서 썰었고 요렇게 이제 좀 잘게 썰은 거는 제가 나중에 물에 좀 얹어서 먹을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요 도톰하게 나오는 이런 방식을 또 되게 좋아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회는 무조건 제일 중간부터 드셔야 되는 거 이제 하시고요. 요거 많이 먹으면 옆 사람하고 싸워요. 조금씩 드셔야 됩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거는 보통 일반 초장집 가서 이제 그 초장을 먹으면 그냥 초장에만 찍어 먹고 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1대1대1로 다진 마늘하고 참기름 넣어 먹습니다.
숙성이 제대로 됐네요. 저희가 말하는 숙성빨이 좋다고 하는데 숙성이 제대로 됐습니다. 숙성을 기본적으로 하는 이유가 보면 이제 생선이 죽고 나면 사후 경직이 있어요. 사후 경직이 있는데 이게 뭐 30분에서 1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한 3시간, 4시간 지나면 근육이 풀려버립니다. 그러면 회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무르다는 말을 하는 게 3시간, 4시간 지나면 이제 그래 물러지는데 신경심해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8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사후 경직을 늦춰줘요. 오래 보관도 되고 그만큼 이제 뒤에 가서도 처음 같은 그 탱탱함과 그런 이제 찰진 식감은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해서 신경심해를 하는 이유 크게 있고요. 이게 광어 껍질인데요. 이거 웬만해서는 드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늘을 기본적으로 다 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이제 손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게 콜라겐 덩어리예요. 이게 찰기도 되게 있고 이제 보고 껍질 같은 그런 식감도 있고 생선 살하고 껍질 사이에 지방층이 아주 미세하게 있습니다. 그 지방층을 탈피를 해서 이 껍질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래 데쳤을 때 탱탱한 식감도 유지가 되고요. 뭐 생각보다 식감도 있지만 맛도 괜찮습니다.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서로 붙어서 한데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참돔보다 좋나요? 참돔 껍질은 사람들이 손질하기가 편해요. 비늘이 크기 때문에 칼료도 되고 하지만 요거는 썰어서 비늘을 다시 베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굳이 맛으로 비교하자면 저는 광어한테 이제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맛있게 드시네요. 훌륭합니다. 좋은 방법. 저희가 일반적으로 초밥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해먹기도 어렵고 모양 만들기도 어려운데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초대리를 밥에 이렇게 비벼 놓습니다. 일명 숟가락 초밥이라고 하고요. 적정량의 밥을 떠서 요 고추냉이를 조금 얹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초밥을 해 먹는다고 해서 조금 넓게 떠달라고 따로 부탁드린 거고요. 요거를 간장에 살짝 찍어서 수저에 그냥 올려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이게 일명 숟가락 초밥이라고 가정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렇다고 이제 모양이 빠지고 이런 데서 맛이 또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고요. 일식집 안 부럽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안에서 그냥 회가 없는 일반 물회예요. 물회인데 이런 식으로 안에 회가 없어요. 회가 없는데 제가 물회를 먹는 방식은 그래 수조에 어느 정도 떠서 물회용으로 좀 잘게 좀 썰어 달라고 부탁드린 요렇게 해서 얹어서 먹습니다. 네.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끝까지 물회를 다 먹을 동안 회가 퍼지는 게 없어요. 네. 이게 이렇게도 많이 드시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일단 먹습니다. 보통 회를 먹고 나면 보통 매운탕을 많이 드시는데 너무 일반적이라서 그거는 생략하고요. 요 집은 특이하게 이제 라면으로 제가 선택한 이유가 라면 이름도 재밌어요. 장미새 라면이라고. 요 이제 풀이를 하자면 요 이모분이 장생포 분이시고 장생포 미역을 가지고 새우를 갈아 이어서 양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장미새 라면의 핵심 재료고요. 이게 향이 정말 새우 향도 되게 진하면서 정말 좋습니다. 향이 일단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먹는 사람도 이렇게 추천 한번 드리고요. 면 먼저 먹고 다 드실 때 밥이랑 뭐 계란 같은 거 조금 넣어서 어죽식으로 해 드셔도 매운탕 대용으로 하시기는 정말 좋습니다. 이게 시중에 파는 새우깡 향의 한 10배 정도로 진합니다. 맛도 그만큼 더 훌륭하고요. 뭐 여기 수암회센터 찾아오셔서 맛있는 회 드시고 뭐 요 3층에 또 예쁜 요 곰돌이 커피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따봉! 싱그러운 꽃과 나무, 수많은 생명을 품은 숲은 너그럽습니다.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고 추억을 주며 때로는 삶의 이정표가 되기도 하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많은 것을 내어주는 숲. 이곳에서 건강과 함께 삶의 이유를 찾은 이가 있습니다. 숲의 가치를 알리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숲해설가 정다임 씨를 만나봅니다. 바쁜 도심에서의 삶.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도시에서의 잃어버린 시간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숲해설가 정다임 씨의 일터이기도 한데요. 2008년 광양 백운산에서 처음 숲해설을 시작한 그녀는 백운산 둘레길 코스를 개발하기도 하며 숲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려왔죠. 도심에서도 쉽게 숲을 찾고 즐길 수 있길 바랐던 정다임 씨는 광양에서는 처음으로 도심숲 생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 실내에서 뭐 컴퓨터나 요즘 장난감이 잘 나오잖아요. 숲에 오면 장난감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숲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돈으로 사지 않아도 이렇게 놀 수 있는 장난감이 많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재미있게 아이들한테 흥미롭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곳은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마동 저수지 생태공원과 현충탑 둘레길입니다. 매 계절마다 또 순간마다 자라고 변해 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숲. 그래서 매일 한 번 숲의 모습을 담고 그 변화를 관찰하는 일은 그녀의 오랜 습관 중 하나가 됐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네. 너무 작다. 우리나라 국토의 60% 이상이 산이지만 도시 안에 남아있는 산과 숲은 더 특별한데요. 도시의 길은 거의 아스팔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사열이 엄청 올라와서 우리가 정말 뜨거운 그런 열기를 느낄 수 있는데 도심 숲이 많이 조성됨으로써 그 열들을 많이 절감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차들이 많이 다니고 막 시끄럽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방음 장치, 그러니까 방음이 된다는 거죠.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다임 씨에게도 숲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앓았던 골수염으로 다리가 약해져 걷는 게 쉽지 않았던 그녀. 큰 수술 후 꾸준히 산을 오르내리며 재활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가장 힘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그때. 숲은 그녀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되었죠. 제가 9살 때 골수염 수술을 앓았어요. 아직도 제 다리에 수술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저의 컴플렉스였고 너무 부끄러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그
상처가 저의 훈장으로 남아 있다고 제가 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다현아, 우리 언니들은 매월 숲 체험을 해. 그래서 선생님이 가능하면 다현이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도 해줄게. 그럼 되겠지? 자, 가자. 우리 다현이. 오늘은 숲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본격적으로 숲 탐험 시작해볼까요? 이 꽃 보니까 뭐처럼 보여? 엄마가 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노른자 흰. 그렇지, 노른자 흰자. 그래서 계란꽃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친구 이름은 개망초래. 신기하지? 네. 참 예쁘지?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꽃과 나무에 관심을 갖고 숲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매일 꽃이 피고 또 지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듯 도시숲 생태 프로그램은 각 계절과 그날의 날씨에 맞춰 매번 색다르게 진행되는데요. 프로그램에 한 번 참여하면 도시숲을 다시 찾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숲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고, 그리고 숲에 있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실컷 뛰어놀 수 있으니까 그게 좀 고마운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 시골 같은 느낌이랄까요? 숲이 이제 있어서 이제 주말에 자주 와서 이제 이렇게 숲도 뜯고 이제 나물 같은 거는 애들이 모르잖아요. 이제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도 이제 식습관에도 좀 형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우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는데요. 종이는 뭘로 만든다고 그랬어? 나무요. 나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종이를 낭비하고 살고 있지?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우리가 버려진 종이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종이로 한번 탄생시켜 볼 거야. 한번 해보면 재밌겠지? 네. 해볼까? 종이 만들기 체험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까지 배웁니다. 사실 종이팩은 품질 좋은 재활용 원료가 됐는데요. 1년간 낭비되는 종이팩을 잘 활용하면 나무 13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종이가 원래 재료가 나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인식시켜주면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준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알록달록한 재료가 눈길을 끄는 시간. 이렇게 꽃도 나비도 있고 꽃도 있고 그러죠. 이것을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 거예요. 예쁘게 먼저 모양을 잡고 난 뒤에 붙이면 돼요. 자연은 이미 그 하나로 멋진 작품이 됩니다. 그 속에서 조금만 덜어내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직접 만든 재활용 종이에 숲에서 얻은 나뭇가지와 꽃을 이용해 만든 작품. 오늘 숲에서 만난 이야기가 이 작품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지죠? 한 번 쓴 종이는 그냥 버리고 재활용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종이를 많이 아껴 써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모르는 거를 배우면 신기하고 집에서도 하는 활동을 똑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녀의 못 말리는 숲사랑은 일과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는데요. 처음 숲해설을 시작한 백운산에 대해 깊이 알기 위해 전국에 있는 백운산들을 직접 다니며 숲의 기록을 책으로 냈던 그녀. 최근엔 우리가 왜 나무를 심고 가꿔야 하는지 숲의 역할과 중요성을 담은 이야기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산에 대한 책만 쓰지 말고 숲 해설에 대한, 숲 체험에 대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책을 한번 써봐라 해서 아이들에게 숲 체험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나 좀 이런 것들 같이 겸해서 쓴다면 좀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숲의 변화를 관찰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는 숲해설가 정다임 씨. 더 많은 사람들이 숲의 가치를 느끼고 행복과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녀의 숲사랑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Đấy là ở phía sân nó có những cái bông mùa khô thì họ sẽ cho thêm muối. 자신의 재능을 이웃과 나누는 이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 생활이 더욱 즐거워졌다는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응웬푸엉 타잉 씨를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 온 Nguyễn Thanh 이라고 합니다. 전주대 대학원 경영학과 학생이고요.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전주 한옥마을. 궂은 날씨에도 한복집에 모여서 열심히 옷을 고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이라도 온 걸까요? 못 보고 지나친 옷은 없는지 보고 또 보고 신중하게 고르는데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전주 전북 외국인 노동자 쉼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오늘 이주민하고 유학생들이 같이 체험할 거예요. 오늘만큼은 작업복 대신 곱디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은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들. 예쁘게 보여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모두 기분이 좋아진 것 같죠? 덩실덩실 춤도 추고 사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타잉 씨, 본인이 제일 신난 것 같은데요? 원래는 그 리더는 신나야 그 참가자들이 그 같이 신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옳은 말씀. 오늘 하루 얼마나 웃을 일이 많을지 기대되는데요. 타잉 씨가 참가자들에게 오늘의 일정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일정은 경기 전 관람. 타잉 씨는 1일 통역을 맡았습니다.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문화관광 해설사의 말을 베트남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타잉 씨. 본격적인 역사 체험이 시작되고 태조어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이 어진, 그러니까 왕이 초상화를 모셔져 있는 진전입니다. 역사를 통역한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식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주민들의 입과 귀가 되어주는 타잉 씨 덕분에 참여자들은 한결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됐죠. 센스 넘치는 타잉 씨, 베트남의 마지막 통일 왕조 응유엔 왕조와 비교하는 설명까지 이어갑니다. 담양 아이네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아서 감사하고 재미있어요. Khi đi vào trong đây này, em cảm giác như em được trở về giống kiểu được trở lại ngày xưa ấy, giống như kiểu mình là công chúa. 통역할 때는 그 한국 생활 보통 표소하는 거, 표현하는 거는 좀 어차피 저는 그 친구들처럼 생활하니까 좀 익숙하고 많이 도와줄 수 있긴 한데 그 역사 쪽은 저한테 조금 어려웠어요. 전통문화 체험을 마치고 교육장으로 이동한 참여자들. 주인공 타잉 씨는 교육 시작에 앞서 준비가 한창입니다. 참여자들 곁에서 꼼꼼하게 살피네요. 저희 지금 직장 내 형상 관계 기본을 수업할 거예요. 아직은 한국 문화가 생소한 이들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 예절부터 배워봅니다. 이렇게 됩니다. 박수! 네. 처음 왔을 때는 저도 인사했는데 인사했지만 약간 뭐 인사 받는 사람이 약간 기분이 안 좋아하나 봐. 근데 왜 기분이 안 좋냐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수업이 받고 사회 관계도 참 좋아진 것 같아요. 2018년 7월 베트남에서 유학 온 타잉 씨. 지금도 온전히 한국의 문화를 이해한 건 아니지만 자신보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크게 편하지 않아도 뒤에서 묵묵하게 다른 이들을 돕는 타잉 씨.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시작을 해야 돼. 오라버니가 뭔 뜻이에요? 오라버니가
오라버니 여동생이 자기 위해 남자 오빠 오라버니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정신을 못 차릴 거야. 하나 둘 셋 넷.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아 내겐 영원아 오라버니 한번 더 내겐 영원아. 몸짓 언어도 있고 그다음에 눈빛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옆에서 통역해 주시는 분 선생님께서 계시면 더 자세하고 더 좋죠. 도움이 많이 되죠. 타임 씨는 되게 적극적이시고 또 활발하고 그리고 저희 도움 필요하는 자국 친구들에게 잘 안내해 주시고 또 통역 활동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 친구들 데리고 또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봉사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북 이주민 봉사 자원단장, 전국 외국인 노동자 인권 쉼터 활동가로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는 타잉 씨. 물론 몸은 고되지만 봉사를 통해 배우는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봉사활동 통해 저도 많이 배우는 것도 많아요. 한국 문화에도 한국어 능력도 늘어요. 거기서 힘이 나요. 에너지는 거기 나와요. 사람들이 행복한 얼굴, 기쁜 얼굴을 보면 저도 좀 기뻐요. 이주민들과 함께한 행사를 마치고 어딘가로 향하는 주인공. 집에 가는 걸까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중 언어 교육하러 가고 있어요. 우리 가족의 호칭 알려줄게요. 엄마 알죠? 엄마, 매. 네. 아빠는요? 아빠는 아빠의 그냥 뭐? 타잉 씨는 베트남 다우나 가정을 방문해 자녀들에게 베트남 언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펼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하준이가 오늘의 제자입니다. 할머니는 마,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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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바, 마. 바. 하준이가 베트남어를 배우는 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라는데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통화해서 베트남어로 소통할 거예요. 우리 자녀가 뭐 베트남어 할 수 있는 거 엄마 입장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냥 엄마보다는 매의 한번 들으면 아마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베트남의 전통놀이 오앙꾸안이 시작됐는데요. 오앙꾸안은 베트남의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일종의 보드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놀이를 통해 엄마 나라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죠. 애기들 소통할 수 있는 거는 좀 편해지고 사이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바쁜 하루를 보낸 타잉 씨에게 드디어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뭔가에 열중한 모습인데요. 본업인 학생 신분으로 돌아왔네요. 전주대학교 경영학과에서 박사과정 밟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재무관리처는 좀 관심이 많이 가지고 그거 주제로 하고 있어요. 베트남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주인공. 졸업 후 금융정보회사에서 근무했지만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싶어 늦기 전에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한국 오기 전에 좀 많이 고민 안 했어요. 그냥 기회가 되면 바로 와서 근데 어떤 친구가 많이 얘기 들었어요. 좀 오는 것이 많이 후회한다고 해서 근데 저는 여기 와서 좀 자기 발전하는 것도 좀 기회 많아요. 봉사를 비롯해 다양하게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은 주인공 타잉 씨. 앞으로 그의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좀 지식 전달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교육 관한 일들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하고 있는 봉사 활동들이 10년 뒤에는 제가
좀 크게 만들 수 있으면 좋. 봉사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을 조금씩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주인공. 자신 안에 있는 넓은 바다를 발견하고 힘찬 항해를 시작한 타잉 씨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전세현 씨, 꽃도 예쁘죠? 이쁘지요? 꽃 이름 뭔지 알아요? 모르는데요. 여름을 대표하는 꽃, 바로 수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수락? 우럭 다음에 수락. 수국, 수국. 자, 뒤로 가시고. 자, 꽃받침. 내가 여자 아니야. 아니, 다시. 내가 자, 한 남자인데 번만. 내가 어떻게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원은. 까꿍. 단미가 씨 인생샷 나왔습니다. 약간 오늘의 여행 느낌. 우리의 여행. 오늘 꽃길만 같아라. 그렇죠. 아, 너무 좋아요. 여행메이트와 함께하면 언제나 신나는 여행. 오늘 여행도 꽃길만 펼쳐지기를. 그 첫 번째 여행 장소는 바로 이곳. 해종스테. 촉촉하고 싱그러운 여름 향기를 가득 머금은 태종대는 지금이 딱 산책하기가 좋았습니다. 아, 시원해. 아, 아니, 이게 이거는 외국 갔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런데 오면은 지금 그냥 우리나라 갔는 것 같아요. 나무도 걷고 저기 바닥도 있고 시원한 바람, 공기가 더 좋고. 약간 이게 바다도 있고 그래. 뭔가 이제 좀 걸었다 싶었는데 옆으로 보면 또 산이 있고 옆으로 보면 또 단비가 씨가 있고 또 위로 보면 또 시원한 바람이 있어. 그러니까 약간 지루할 틈이 없어요. 진짜 딱 걷다 보니까 앞에 전망대네. 그냥 외국에만 좋은 거 있는 거 아니고 이 부산에도 이렇게 놀 데가 있고 이게 자연 바람이 있는 데가 있다. 오, 바다다. 오, 진짜 가깝게 다 보이는데? 전망대에 도착하자마자 펼쳐지는 시원한 바다. 지금 바로 앞에 내 발 밑에 이 바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와, 이거 뭐야? 뭐죠? 전망대 앞에 떡하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형물 하나가 있었는데요. 모자상! 세상을 비관하여 전망대에서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엄마의 진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 와, 여기서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 뛰어내리려고 하면은 엄마가 안아주는 이거 진짜 울컥해. 와, 이런 거 진짜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어떻게 여기서 나쁜 마음을 먹겠어. 아,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 진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지금? 스리랑카? 진짜? 1년 됐어요. 그때 저기 코로나 있었잖아요. 코로나 있을 때 저기 돌아갔었어요. 엄마 생각나겠다. 그러니까. 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는데도 왜 이리 그리워지는지 모자상 앞에서는 모두가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모자상뿐 아니라 영도 바다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가면 여기 등대 있잖아요. 이 등대 얼마나 된 줄 알아요? 모르는데요. 100년? 또 찾아봤지? 이거 봐! 또 예습했어! 옛날에 1906년도에 목도 등대라고 해가지고 딱 태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선박들을 쫙 비춰주는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예, 바다다, 장바다, 여기 다 있다. 벽화에 그려져 있는 거 뭔지 알아요? 대충 알지? 뭐요? 그 이모들 저기 그거 잡아가지고 오는 거 말이야. 해녀분들인데 여기 영도가 해녀분들이 계시기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벽화를 따라가지고 가다 보면 저 끝에 해녀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렇게 길을 따라 쭉 걷다 만난 영도 해녀 문화 전시관. 벗이 있고 바다가 있어 물질한다. 이렇게 영도로 가고 영도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영도 해녀의 역사를 만나봤다면 또 해녀촌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곳에서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사바리. 예. 아이고. 되게 당당하게 잡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벌벌 떨면서 엄청 무서워했습니다. 와, 문어도 얼마나 크던지. 물 안에서는 이거 어떻게 잡아요? 아, 잡는 거기 있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잡았던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거 해봤어요? 몇 년 동안? 우리 18살부터 18살부터? 58년. 아직 저기 그러면 저기 힘이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세선 할매도 들어가는데 바다에. 바다에 들어간다고요? 안 힘드세요? 와 힘 안 들어. 되지. 계속 바다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면? 아니 그냥 배운 도덕이라서. 돈이 돼요? 돈 되지. 돈 안 되면 뭐 하러 와. 그래도 용돈도 벌어서 손자도 주고. 이 손으로 물질하시며 일남 4녀를 키워내셨대요. 미국 박사 하겠다고 와가지고 저 광주에서 과학기술원에 대장으로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저기 83살 때 저기 일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우리 해녀들은 있어. 여기 87만 할머니 있어. 와. 한평생 해녀 어머님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준 바다. 물질을 하실 때면 이 넓은 바다에 숨빗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이 숨빗소리는 자식을 잘 키울 수 있게끔 해준 고마운 소리이자 어두운 바닷속을 헤치고 올라온 생명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 아름다운 바다에서 캐낸 싱싱한 전복과 낙지로 맛있게 해물라면도 끓여주시는데요. 끓여주기가 무섭게 바로 흡입했습니다. 와, 정말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맛있네요. 칼칼한 해물 라면부터 성게알을 얹은 김밥까지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너무 맛있어. 은은하게 짙게 남는 그 성게 향, 바다 향이 있어. 특히나 여기 앞에서 먹으니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리면 저기 바닥 맛이 나오거든. 여기가 김밥 맛있는 거지.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오늘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로 출발해 봅니다. 후식은 또 커피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카페가 아니라요. 특별한 카페라고 하는데요. 커피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만들어지는지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박물관처럼 만들어진 곳에 이렇게 카페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한국에 제일 먼저 커피라는 게 땅에 닿은 곳이 부산이에요. 현재 지금도 95%의 커피들이 부산항을 통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1946년 신문에 보면 부산항을 통해서 브라질 커피가 처음 들어왔다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커피 도시 부산에서 먹는 커피 한 잔의 맛은 어떨까요? 정성 듬뿍 얹은 각자의 취향이 담긴 커피 완성이 되었습니다. 맛이 어때? 대박. 이런 잔에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쓴 거 알죠? 지금 달달한 거 좋아한다고 맨투맨 서비스 얘기하니까 안에 사탕을 넣어놔가지고 되게 달달해요. 당이 너무 땡겼거든요. 맛있어. 향이 좋아요. 맛도 있지만 향으로 먹는 것도 있잖아. 자, 이렇게 여행이 오늘도 마무리됐습니다. 부산 안에 이렇게 다니면서 평소에 관심 없었던 것들의 역사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맛도 보고 생각도 하고 걷기도 했잖아요. 사실은 평소보다도 훨씬 더 좀 차분해지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83살인데 바닥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그런 거 잡는다. 신기하고 기억 남는 게. 어머니 오래오래 살고 살 수 있도록 저기 건강하게 살세요. 그게 좋은 게.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저기 놀러와 부산이야.